반갑습니다. 오늘은 10강 산지 지형에 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갈색 진하게 진할수록 고도가 높은 것이고, 이렇게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고도가 낮다,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북한 쪽이 고도가 높고 동해안 쪽이 고도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의주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꼬리, 이쪽에 포항이 있다, 그지? 자, 이 선을 딱 이렇게 연결하면 직선이라 칩시다. 이렇게 딱 연결됐다고 그렇게 보여야 돼요. 자, 이걸 우리는 의주 포항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주 포항선을 기점으로 이쪽은 북동쪽이지? 그래서 이쪽 요 선을 기점으로 북동쪽이다, 그지? 자, 북동부는 산이 어떻습니까? 산이 많다. 그리고 고도가 상당히 높은 산들이다. 자, 그러면 이 동네에서 논농사 하기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밭농사를 한다. 이거 밭 기호였던 거 기억난다, 그지? 물이 쑥쑥 빠지는 밭. 자, 그래서 인구 밀도가 어떻습니까? 인구 밀도가 낮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 의주 포항선을 기점으로 남서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서부는 평야가 넓게 분포한다. 그렇다고 막 넓은 건 아니야. 자, 고도가 낮고, 자, 그래서 논농사하기 적합합니다. 자, 우리 쌀은 인구 부양력이 높다. 이런 것들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지 고도별 면적 비율을 한번 볼게요. 자, 고산성 산지, 다시 말해서 고도 1000m 이상인 높은 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이런 높은 산은 이제 이쪽에 많이 분포하겠지. 자, 그 다음 중산성 산지가 요만큼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뭐다? 자, 지금 보니까 29% 해서 저산성 산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저산성 산지는 고도가 낮다는 의미겠다, 그지? 그래서 언덕구자, 구릉성 산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잔구성 산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낮은 산들이 분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니네 봐봐, 우리 학교에서도 밖에 내다보면 낮은 산이 보여. 대체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런 산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낮은 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우리나라에 이런 낮은 산이 많은 이유는?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한반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침식당했기 때문에 이런 저산성 산지가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많이 들어봤다, 그지? 한반도가 오래되었다는 증거 있었지. 그 증거 첫 번째가 저산성 산지. 자, 산이 낮다. 자, 두 번째가 어떤 암석과 어떤 암석을 보고 한반도가 오래됐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납니까? 자, 뭐였노? 성질이 변한, 변성함. 그 다음 저 지하 깊숙이 있는 게 드러난 화강암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생대 3기 초까지 이렇게 평평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평탄한 오랜 세월 거쳐서 평평해진 한반도가 신생대 3기 중엽에 이렇게 태평양판이 인도 열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동쪽에서 한반도를 미는 이런 행압력이 작용합니다. 자, 이쪽에서 힘이 빡 하고 주어지니까 얘가 팍 하고 이렇게 융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지? 자, 그래서 보면 여기는 경사가 완만하고 이쪽은 경사가 급하다, 그지? 그래서 완경사, 급경사. 자, 이런 기울어져서 움직인 어떤 형태, 그걸 우리는 경동성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지? 기울어질 경, 움직일 동. 자, 경동성의 어떤 요곡 운동 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생대 3기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동쪽을 중심으로 융기를 해서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그 그림 보시면 자, 여기에 자, 이런 태백산맥이나 함경산맥이나 이런 산맥들이 다 융기를 해서 높은 산지를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산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차 산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지도에서 1차 산맥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1차 산맥이라는 건 아까 융기에 의해서 형성된 산맥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거, 얘가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1차 산맥입니다. 그래서 낭림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 그 다음 함경산맥, 마천령산맥. 이거 기억을 꼭 해야 돼. 자, 이네들이 1차 산맥이란 말이야. 자, 질문할게요. 1차 산맥은 고도가 어떻습니까? 높겠다, 그지? 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다고? 신생대 3기 때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이쪽 지역들이 뭐 했다고? 융기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산맥이다 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산맥들은 상당히 높고 험준하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쫙 이렇게 연결된다, 그지? 자,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쫙 연결된 지리산, 두류산까지, 지리산까지 연결되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했지? 백두대간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 앞에서 학습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1차 산맥이 이제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지금 한, 둘, 셋, 넷, 5개 산맥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차 산맥이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신생대 중기 이전까지 오랜 침식을 받아서 평평해진 한반도가 비대칭의 경동성의 요곡 운동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옛날에 평탄했던 면이 요 위에 들릉하고 반영된 게 있습니다. 옛날에 평탄했던 게 이렇게 융기되면서 그대로 남은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위, 높은 위치의 평탄면이다 해서 고위 평탄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한번 생각해봐. 자, 융기를 했다고? 융기를 한 걸 누가 아는데? 이 시절에 산 사람이 있습니까? 선생님 이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지? 신생대 3기 때 융기한 거를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융기의 증거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 증거가 1, 2, 3 해서 융기했다는 증거 1, 2, 3번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융기했음을 알아낸 거야. 이해되니? 자,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올라갔는데 평평한 면이 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고위 평탄면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증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너희 생각해봐. 이 경사 되게 급하잖아. 지금 여기 경사 되게 급하다, 그지? 막 산을 엄청 헉헉헉헉 거리면서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평평한 면이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고위 평탄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자료다, 그지? 천재교육 교과서에 보면 이 자료가 나오는데 한참 올라갔어. 자, 그래서 고도가 막 이제 700m 이상이야. 해발고도 700m, 1000m 가까이에 이런 평평한 땅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건 뭔가? 그럼 너희 생각해봐. 옛날에 여기 나무가 다 있었을 거야. 이 나무를 댕강 베어내고 여기에 뭐를 했을까? 평평하니까 뭐 하기 좋은데 농사 짓기 좋겠다. 농업을 하는데 자, 이런 데서 하는 농업을 고랭지 농업이다 라고 하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평평하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도 좋다. 목축업을 하기도 좋다. 그리고 고도가 높으면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도 좋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고랭지 농업이라는 건 너희 봐봐. 여기 고도가 되게 높단 말이야. 그러면 겨울에 여기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겠나? 다 얼어 죽겠다, 그지? 고랭지 농업이라는 건 밑에 동네가 엄청 더울 때 요 동네는 좀 서늘하겠지. 그래서 여름철에 채소를 재배하는 게 고랭지 농업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름철에 여기는 기후가 어떻겠니? 고도가 높으니까 서늘하겠지. 그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여름철에 채소를 재배하는 게 고랭지 농업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목축업이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강수량, 고도가 높으니까 강수량이 많아. 그리고 토양의 수분 함유량이 많습니다. 안정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실보실 목초가 잘 자라. 그걸 뜯어먹는 이제 양이나 뭐 이런 것들 키운단 말이야. 그래서 목장이 발달했다. 목축업이 발달했다.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잘 녹지 않겠지? 그럼 뭐 하기도 좋겠다. 스키장 하기도 좋겠다.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런데 너희가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지리는 지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볼게. 자, 여기 고도가 1303m야.
진짜 높은 산이야. 이 봐봐. 올라올 때도 막 버버버 이 등고선 간격 봐봐. 진짜 경사가 급하게 팍 올라왔어. 근데 여기는 보니까 등고선 간격이 완만하지. 평평하단 말이야. 심지어 밭 기호가 막 그려져 있습니다. 밭농사를 하네? 이렇게 높은 데서 무슨 농업이겠다. 고랭지 농업이겠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 한번 보고 갈게요. 아까 앞에서 봤던 그림이다,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이 단면도를 한번 볼게. 이 단면도가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산지 동서 단면도를 봤을 때 한번 보자. 여기 대구야. 그 다음 여기가 전주입니다. 자, 대구가 있고 전주가 있는데 산이 여기서 좀 높기는 높아. 근데 여기서 더 높아. 도대체 여기는 무엇일까? 자, 그 다음 여기를 볼게요. 위에 거. 여기는 무슨 안주 박천평야? 그 다음 여기 묘향산, 낭림산 이런 게 적혀 있어. 전반적으로 고도가 다 높습니다. 그리고 황해의 평야가 조금 나타나네. 그 다음 이 그림을 볼게요. 이거는 서울이고 강릉이란 말이야. 자, 여기는 고도가 대체로 이쪽이 오른쪽이 조금 더 높고 이렇게 간다, 그지? 자, 그러면 자, 동고서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디귿이겠다, 그지? 디귿. 다시 말해서 서울,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경우에 동고서저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동고서저라고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뭐겠어? 대부분 고도가 높은 이게 이쪽 북쪽 지방이겠지? 그래서 A랑 기역이 일치하겠네. 요 단면이 이 그림이겠네. 그 다음 여기가 동고, 서저 해서 얘가 지금 디귿이 B겠네.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자, 그 다음 요거는 요 동쪽이 높은데 요 소백산맥은 더 높아. 소백산맥 고도 진짜 높습니다. 여기 지리산 있잖아. 지리산이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장 고도가 높습니다. 그 한라산 빼고 한라산은 1950m 한번 구경 오십시오 이렇게 외운다 했다 그지? 1950m 지리산은 1915m야. 어쨌거나 자 여기가 고도가 더 높아. 그러면 이쪽이 중간에가 고도가 더 높은 직선의 단면은 니은이겠네. 자 그래서 니은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한번 봐봐. 좀 선생님 좀 잔인한 이야기를 해볼게. 이게 있잖아. 이 누구 손인지 몰라? 이거 무료 사진인데 저작권 없는 사진이야. 자, 이게 한 덩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기가 이제 이게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자, 한 덩어리였었었어. 자, 그런데 이 덩어리에 금이 갔어. 어떻게 금이 갔냐면 이렇게 다시 이 금이 갔어. 뿌부북. 금이 가서 뿌부북. 금이 갔어. 뿌부북. 그럼 너희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 이게 땅이라고 생각해볼게. 비가 막 내리면 A로 흘러가겠나? B로 흘러가겠나? 비가 막 내리면 A로 흘러가겠지. 이 금간대에 빗물이 고이고 흘러가겠다. 그지? 그럼 이 금간대를 중심으로 침식이 일어나겠지. 뿍뿍뿍뿍뿍뿍 깎일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이 틈은 뿍뿍뿍뿍 깎이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남아있겠다. 그지? 그럼 이쪽은 요 남아있는 이 세 개는 고도가 높고 얘는 고도가 낮아질 거야. 선생님 말 이해했나? 도대체 이걸 왜 했는가 했을 때 자, 너희 저번 시간에 중생대 때 지각운동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중생대 초기 때 북부지방의 송림변동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금이 갔어. 랴오뚱 방향이었다. 그지? 기억나나? 자, 그 다음 대보조산운동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금이 갔어. 중국 방향이다. 그지? 그 다음 불국사 변동에 의해서 영남 지방에 막 여러 방향으로 금이 막 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금정상 클릭 딱 해보니까 불국사 하강암이라고 적혀 있었잖아. 기억나니? 자, 우리 부산의 대부분 지역은 중생대 대적층, 그러니까 3번 땅이다. 그지?
그래서 중생대 퇴적층인데 몇 개 산들을 클릭해 보니까 불국사 하강암이라고 적혀 있었단 말이야. 자, 이게 중생대 때 있었던 지각운동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했을 때, 자, 이 방향으로 금이 갔단 말이지. 균열이 생겼단 말이지. 자, 그래서 그 균열을 따라서 강이 흘렀을 거야. 이해되나? 강이 흘렀을 거야. 강이. 그래서 이 균열을 따라서 강이 흐르면서 깎였을 거야. 그러면 이 지질 구조선을 말고 제외한 그 사이는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뭐가 됐겠니? 산이 됐겠지? 선생님 말 이해하나? 자, 그러면 이 산들은 우리가 2차 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다, 그지? 조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산맥도 했던 거 우리 앞에 상경도랑 비교해가지고 산맥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낭림, 태백, 소백, 마천령, 함경이 아까 몇 차 산맥? 1차 산맥이고 그걸 제외한 자, 요 위에 동네. 자, 이거 무슨 방향이라고? 랴오뚱 방향으로 금이 갔고 그 금 사이가 이제 산이 되어서 우리 이걸 2차 산맥이라고 한다, 그지? 지금 얘도 중국 방향의 2차 산맥입니다. 자, 중국 방향의 2차 산맥들입니다. 자, 그러면 2차 산맥, 자, 1차 산맥은 뭐 해서 만들어졌지? 딱 한 글자, 융기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했었잖아. 그러면 2차 산맥은 왜 만들어졌지? 라고 물어보면 지질 구조선이 있는 약한 땅은 침식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남아서 차별적으로 침식을 당한 거야. 이해됩니까? 차별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2차 산맥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한반도는 평평했는데 먼저 융기가 일어나고 자, 이게 융기가 일어나니까 이쪽이 이제 영향을 받겠다, 그지? 그 과정에서 차별 침식이 일어나면서 2차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2차 산맥은 그 전에 중생대 때 만들어진 랴오뚱 혹은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에 영향을 받아서 그 지질 구조선의 영향 때문에 이런 중국 방향, 랴오뚱 방향의 산맥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자, 이런 2차 산맥은 연속성이 약합니다. 1차 산맥들은 연속성이 강했다, 그지? 2차 산맥은 연속성이 약하고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것 좀 짚고 갈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 이야기할 때 낭림산맥, 태백산맥, 그 다음 함경, 마천령, 소백산맥이 1차 산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 마천령, 낭림, 태백산맥은 1차 산맥이면서 더불어 랴오뚱 방향도 아니고 중국 방향도 아니에요. 한반도 위아래로 있다, 그지? 자, 이런 걸 우리는 한국 방향의 산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반해서 1차 산맥이지만 함경산맥은 랴오뚱 방향이네? 그리고 1차 산맥인 소백산맥은 중국 방향이다, 그지? 자, 그래서 소백산맥이 중국 방향이라는 건 많이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소백산맥은 융기에 의한 1차 산맥이라서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중국 방향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 자, 한국 방향 산맥은 모두 1차 산맥이다. OX. O다, 그지? 자, 그러면 1차 산맥들은 모두 한국 방향이다. 이건 아니다, 그지? 예외가 있지? 함경산맥, 그리고 소백산맥이 한국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산지 지형, 국토의 70%가 산지다. 우리나라 산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도가 낮은 산이 많다. 우리 저산성, 구륜성, 장구성 산지 이런 표현 썼다, 그지? 그리고 해발고도 2000m 이상인 산은 한반도의 북동부에 주로 발달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남한 쪽에 제일 높아봤자 1950m 한라산이었다, 그지?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지리산 정도. 지리산 1915m 이런 거 정도. 2000m 이상 산은 북동부에 있다. 자, 그 다음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신생대 3기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경동성 요곡운동 이 말 중요하지. 특히 중부지방에서 동고서저의 지형이 나타났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중부지방에서 이거다, 그지? 중부지방에서 동고서저가 나타난다. 다른 데서 그렇게 적용하기는 힘들다. 자, 그 다음 함경산맥과 태백산맥 동쪽은 급경사, 서쪽은 완경사이다 했는데, 자, 이런 땅이었다, 그지? 자, 그래서 급경사, 완경사입니다. 그럼 너희 봐봐. 여기서 하천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 하천, A 하천과 자, 이렇게 흘러가는 B 하천이 있습니다. 뭐가 팍팍 갈까요? 얘가 팍팍 가겠지. 하천 길이가 짧고 그 다음 얘는 완만하게 간다, 그지? 자, 그래서 항해로 흐르는 이쪽이 항해 서해다, 그지? 하천은 길이가 길고 하상의 경사가 완만한 반면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짧고 하상의 경사가 급하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지형할 때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볼게요. 지질구조선의 영향으로 지질구조선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중생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 자, 이때 중생대 때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졌지 산맥이 만들어진 건 아니야. 자, 이 지질구조선,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질구조선은 산맥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중생대 때 송림 변동으로 랴오뚱 방향, 자, 대보 조산 운동으로 중국 방향의 지질 구조선이 형성됐다, 그지? 자,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오랫동안 침식이 진행되면서 차별 침식이라는 표현 썼다, 그지? 자, 그러면서 일정 방향으로, 그러니까 북쪽은 랴오뚱 방향, 그 다음 남쪽은 중국 방향이겠지? 그런 일정 방향으로 자, 지질 구조선이 있던 데는 깎여서 골짜기가 되었고 그 사이사이는 산맥이 발달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산맥은 융기를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지. 경동성 요곡 운동 언제라고? 신생대 3기 기억할게. 얘네들은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한데 함경, 태백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태백 산맥인 경우에 1차 산맥 중에 한국 방향이었고 그 다음 함경 산맥인 경우는 우리가 랴오뚱 방향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2차 산맥은 중생대 지질구조선, 송림, 그 다음 대보조산, 불국사 변동을 따라서 차별적인 풍화침식으로 만들어진 산이었다, 그지? 해발고도가 낮고 연속성이 약한데 차량산맥, 노령산맥 등이 있다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 그림 보면서 산지 형성 과정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 중생대 지각 변동 이후에 오랫동안 침식되어 한반도가 이렇게 평평평평 했어. 근데 중생대 때 화강암이 이렇게 간입은 하기는 했었다, 그지? 그렇지만 드러난 상태는 아니야. 자, 그리고 신생대 3기 때 경동성 묘곡 운동으로 동쪽을 중심으로 땅이 융기하게 됩니다. 몇 차 산맥 만들어져? 1차 산맥, 그래서 태백, 소백, 그리고 낭림, 그 다음 함경, 마천령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지질 구조선을 따라 하천이 흘러 하곡을 형성한다 했습니다. 구조선을 따라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골짜기가 만들어진다. 강골짜기 하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질구조선 사이는 이렇게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지? 자, 이 상태에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기가 이제 침식이 된 거야. 그래서 차별 침식이 일어나 하곡 주변의 산지는 2차 산맥을 이루었고 계속적인 침식에 의해서 계속 깎이니까 이 밑에 있던 하강암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강암이 지표로 드러났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지하에 있던 화강암들이 드러났단 말이지.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에 이렇게 돌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 이 화강암은 또 확 깎이기도 합니다. 하천의 침식에 상당히 약해.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강암 산에는 이런 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서 돌이 많은 이런 산을 우리는 돌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산이 상당히 완만합니까? 험난하다, 그지? 그 다음 식생, 나무가 많이 자랄 수 있겠나? 흙이 별로 없으니까 식생이 별로 잘 자라지도 못할 것이다. 자, 이런 화강암 산은 왜 만들어지는가 했을 때, 자, 우리 돌산의 형성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암석에는 이런 전리가 있습니다. 우리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다시 말해서 암석에는 이런 금이 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금을 따라서 빗물이 스며들거나 하천이 들어오면 빨리 침식이 되겠지. 그래서 깎이는 부분은, 전리가 많은 부분은 이렇게 확 깎입니다. 그래서 전리가 많은 데는 빨리 침식되어서 이렇게 푹 꺼진 땅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전리가 크게 많지 않은 데는 이렇게 남아가지고 지표에 드러나기도 한단 말이지. 이게 이제 돌산이 되는 과정이야. 여기도 보면 전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전리들이 이렇게 보이지. 자, 그래서 전리를 따라서 침식이 일어나는데, 전리가 진짜 많은 데에서 특히 하천의 영향을 받은 데는 땅이 푹푹푹푹 깎여. 근데 전리가 많이 발달하지 않고 하천의 영향을 덜 받은 데는 이렇게 돌산이 되어서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산은 완만하겠나 험악하겠나? 험악하다, 그지? 우리 앞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험준한 산맥들, 악자 들어가는 산들이 거의 다 돌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악산, 서울의 관악산, 설악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악자 들어가는 것 이외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돌산이 금강산과 그 다음 서울에 있는 북한산입니다. 이거 두 개만 조금 잘 기억하고, 나머지 악자 들어가는 산들, 설악산 같은 것들이 화강암산이다 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돌산들은, 자, 이거 화강암은 어느 시기에 간입했을까? 주로 중생대 간입암이다, 그지? 그래서 중생대와 관련 있다, 돌산은. 기억하시고, 자, 거기에 반해서, 자, 이 사진을 볼게요. 이 사진은 보니까, 와, 이렇게 식생이 많이 자랍니다. 식생이 많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은 토양이 두꺼워야 된다, 그지? 흙이 두껍다라는 것이지. 그 다음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산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했을 때 흑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희 보세요. 이런 산은 아까 전에, 자, 이런 돌산에 비해서 지하수도 풍부하겠지. 자, 이런 산은 지하수도 풍부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아까 그 돌산은 화강암으로 구성됐다면 이 흑산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했을 때, 이 흑산은 주로 시원생대 때 하면 무슨 암이 기억납니까? 네, 변성암, 다시 말해서 편마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변성암은 미세한 광물로 이루어져서 풍화를 받으면 흙이 잘 만들어져. 그래서 산 전체가 흙이 두껍게 쌓일 수 있어. 그래서 흑산을 이룹니다.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하수가 풍부하고 흙이 수분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고 숲이 무성한 게 흑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흑산과 돌산의 비교되어 있는데, 이거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자, 이게 다 이렇게 돌이 확연하게 보인다. 돌산. 그 다음 식생이 주로 보이고 돌은 보이지 않는다. 흑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의 정상부를 봤을 때 이게 흑산이냐 돌산이냐를 표현하는 거지, 당연히 흑산에도 돌 있고 돌산에도 흙 있습니다. 하지만 꼭대기를 보면서 토양이 주로 나타나는지, 그 다음 기반암이 많이, 그러니까 암석이 많이 노출됐는지를 보고 흑산이냐 돌산이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흑산은 주로 변성암이야. 그러면 어느 시기? 시원생대의 지층과 관련이 있겠네. 얘는 주로 화강암이야. 그러면 중생대와 관련이 있겠다.
자, 그 다음 얘는 흙이 두껍고 얘는 흙이 불규칙하고 암석 노출이 많겠지. 그 다음 우거진 숲, 식생 밀도가 높겠지. 얘는 낮겠다, 그지? 선생님 아까 금강산, 북한산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흑산 하면 지리산을 꼭 기억하세요. 지리산. 지리산 어디 있었던 건지 기억나니? 우리 두류산이라고도 얘기를 했다, 그지? 얘 이름이 백두대간의 끝자락에 있었던 지리산을 꼭 기억하세요. 얘가 흑산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산,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흑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료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 마지막 아니다. 계속 있다. 자, 여기 볼게요. 대관령면 되어 있네. 고도가 700m 이상이다. 해피 700 이런 말 있거든. 그거는 고도가 700m 이상인 곳에 어떤 그 홍보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1000m 이상인데 1000m 이상인데 지금 여기 보면 평평하다, 그지? 여기 되게 평평해. 대관령면이 고도가 높은데 평평하다. 고위평탄면 기억하십시오. 자, 여름 채소 재배하는 거 고랭지농업, 풍력발전, 그 다음 목장 이런 용도로 쓰인다. 각자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지지형과 인간생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산지지형의 이용과 변화, 과거에는 농업, 임업, 강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산지들이 교통이 발달하고 있어. 그러면서 관광, 그 다음 레저 산업이 발달합니다. 특히 고위평탄면 같은 경우는 스키장 같은 거 있었다, 그지? 그런 것들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이고, 산지지역의 환경훼손과 대책, 환경훼손이 되는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이겠다, 그지? 그래서 산림이 훼손되고 나무가 뽑히면 이 뿌리가 흙을 딱 고정하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니 산사태가 증가하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자, 대책은 생태지향적 관점에서 산지를 이용하고 개발하자. 생태통로, 자연휴식연재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기억하고 갈게. 너희 산경도와 산맥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억해야 돼. 오늘 실컷 한 건 산맥도야. 얘는 지질구조선과 관련이 있다, 그지? 자, 랴오뚱 방향, 중국 방향, 한국 방향, 그 다음 산맥과도 관련이 있었어. 그래서 지질구조선 기억해야 될 거고, 얘는 진짜 산을 그렸다, 그지? 진짜 산을 그려서, 자, 분수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이. 자, 여기 보면 선이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진짜 산이야. 그래서 이걸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쪽에 떨어진 물방울은 여기로 흘러가고 이쪽 편에 떨어진 물방울은 이렇게 흘러가서 이 선이 물을 나눌 분자 경계가 된다 해서 분수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상경도에 의해서 생활권을 구분했던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권이라는 게 산을 넘어 다니지는 않는다, 그지? 그런 내용들 앞에서 했던 것들 비교해서 공부 다시 하십시오. 자, 오늘 좀 길어졌지. 지겨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들어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자, 2차 산맥 아니지. 1차 산맥이지. 중국 방향의 산맥에 속한다. 소백산맥만. 자,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하지. 지각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 다시 말해서 융기로 인해서 형성되었다. 맞다, 그지?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조금 외우세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서울의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찍혀져 있네. 여기 있는 게 뭔지를 꼭 기억해야 돼. 자, 이게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자,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여기 지리산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얘가 울릉도고, 그 다음 얘가 울릉도 성인봉, 그 다음 얘가 한라산이겠네. 그 다음 얘는 뭐겠어? A는 북한산이다, 그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A는 백두대간에 위치한다. A. 자, A는 백두대간 아니다, 그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가 백두대간이잖아. 자, 그 다음 B의 정상부는 최종 빙기 때 바닷속에 있었다 되어 있는데 B는 바닷속에 있은 적이 없었다, 그지? 자, 그 다음 A는 주로 돌산,
자, 우리 북한산, 돌산 외우라고 했어. 자, C는 지리산은 흑산 외우라고 했잖아. 답은 3번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B는 자, 울릉도는 화산지형이야. 화산지형은 C보다, 자, 얘는 흑산이니까 C 원생대 때 만들어진 변성암이다. 그지? C보다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느리다. 그지? 자, C와 D는 모두 산 정상부에 화구가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형할 때 배울 거야. 화산이 터져 나온 건 D입니다. C는 화산 지형이 아니지. 답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은 서로 다른 경관을 지닌 산에 대해서 서술했대. 자, 여기 볼게요. 이 산은 한치의 흙도 없대. 그 다음 모두가 돌이래. 돌산이네. 자, 그 다음 이 산은 백두산 줄기 끝에 있고 두류산이라고도 하고 흙이 두텁고 비옥하대. 그러면 흑산이겠다. 그지? 지리산. 자, 산호초나 조개 껍질이 굳어진 게 석회석이었다. 그지? 얘는 화강암이잖아. 그 다음 얘는 변성암이잖아. 산호초 조개 껍질 굳어진 게 2번 땅의 석회석이었지. 그래서 틀렸어. 그 다음 나의 주된 기반암은 마그마가 간입됐다. 마그마 간입된 건 가에 대한 얘기다. 그지? 그 다음 가의 주된 기반암은 나의 기반암보다 형성 시기가 느리잖아. 얘가 먼저잖아. 시원생대잖아. 자, 나는 가보다 산 정상부의 평균 식생 밀도가 높다. 맞다. 그지? 답 4번 하시면 됩니다. 자, 퇴적암 아닌 거. 이건 화산암이고 얘는 변성암이다. 그지? 그런 것들 정리해야 되겠지. 현재 같이 볼까요? 자, 표시된 가지역은 했는데 지금 이 지점은 이렇게 해서 태백산맥 상의 어떤 지점을 확대한 지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해발고도 1200, 1000 해서 고도 상당히 높은데 자, 이 동네는 등고선 간격이 촘촘하지 않으니까 평탄하다는 의미야. 자, 이 등고선 간격이 이렇게 촘촘한 건 경사가 급하고 얘는 평탄해. 그럼 태백산맥 상의 이 지점은 1차 산맥에 위치하재. 고랭지 채소 재배가 가능하겠지. 왜냐면 이런 데를 우리는 고위 평탄면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지? 그 다음 공룡 관련 화석은 이쪽에 3번 땅에 있겠지. 여기 아니야. 그 다음 이 고위 평탄면은 뭐의 증거가 되는데 경동성 요곡 운동, 다시 말해서 윤기 증거가 된다. 그지? 여기서 질문, 경동성 요곡 운동은 언제? 신생대 3기 때 있었던 운동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이 문제도 공부를 꼼꼼하게 안 하면 못 풀 겁니다. 자, 여기 볼게. 자, 여기는 바위들이 능선을 따라 줄지어 있다. 울산바위라고 불린다 했어. 그럼 여기는 뭐 산이겠어? 돌산일 텐데 이 돌은 무슨 암? 화강암이겠네. 자, 화강암은 중생대 때 간입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이 지점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시멘트 공장이 있대. 얘는 석회석을 가지고 하는 공업이다. 그지? 석회석은 2번 땅에 있었는데 2번은 고생대 지층이었다. 그지? 고생대 지층 중에서도 해성층인 조선 노충군에 이 석회석이 나타난다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는 대체로 나무와 풀로 덮여 있대. 식생 밀도가 상당히 높은 여기 위치 잘 기억하라고 했지. 얘는 지리산이야. 그러면 얘는 흑산이잖아. 흑산은 기반암이 변성암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변성암은 어느 시기? 시원생대. 기억해야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경기지계, 영남지계. 기억나니? 얘들 1번 땅이었어. 시원생대. 1번 땅. 그러면 기역은 2번 땅이잖아. 땡. 그 다음 니은은 했습니다. 니은은 지리산, 흑산인데 변성암인데 신생대 화산활동 아니다. 그지? 신생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산은 백두산, 한라산 있겠지. 그 다음 디귿은 했습니다. 디귿은 고생대 바다에서 만들어진 태적암이다. 얘는 기역에 대한 설명이다. 그지? 그 다음 기역은 석회석은 화강암보다 불탑을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됐다. 틀렸다. 그지? 화강암이 불탑을 더 많이 만드는데 이용이 됐지. 석굴암. 그 다음 니은은 디귿보다. 자, 변성암은 화강암보다 우리나라에서 암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가장 높은 게 변성암. 그 다음 화강암이었다. 그지? 답 5번 하시면 됩니다.
자, 가다 지도에 표시된 AC 단면 중에 하나다. 이걸 잘랐는데 이 중에 하나다. 그지? 자, 이거 앞에서 같이 봤던 부분이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고도가 상당히 계속 높은 게 A였다. 그지? 자, 그 다음 B 같은 경우 중부지방은 동고, 서저가 나타난다 했다. 그지? 그래서 얘가 가다. 그지? 얘가 나겠네. 그 다음 얘는 보니까 여기도 높지만 여기가 더 높아. 소백산맥 상당히 높거든. 여기 소백산맥 있다. 그지? 여기 높고 여기 높고 얘가 다가 되겠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가는 나보다 해발 고도가 평균적으로 더 높다. 지금 얘네들이 평균 해발 고도가 얼만데 장난 아니지.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 나는 했습니다. 나는 북부지방이다. 그지? 다는 요쪽 동네네. 중생대 태저감 생각해봐. 중생대 태저감 몇 번 땅이었어? 경상분지 여기였다. 그지? 기억나나? 자, 3번 땅이었다. 그지? 그러면 나는 다보다 중생대 태저감 비율이 낮겠네. 그러면 답은 2번 하면 되겠다. 그지?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여기 1차 산맥, 2차 산맥, 그 다음 흑산, 돌산 되어 있습니다. 자, 1차 산맥은 모두 중생대 형성된 지질구조선 반영하는 게 아니라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한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다. 니은 2차 산맥은 대체로 랴오뚱 방향이거나 중국 방향이잖아. 남북 방향은 한국 방향인데 2차 산맥은 그렇지 않다. 그지? 그 다음 기역은 주로 한반도의 동쪽이 융기에서 1차 산맥이다. 그지?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 디귿은 흑산은 돌산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그 다음 흑산의 주된 기반암은 얘는 변성암이다. 그지? 그 다음 돌산암의 주된 기반암 하강암보다 형성 시기가 이르다. 맞다. 그지? 답 5번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누구도 힘들지만 쌤도 죽겠다. 진짜. 아이고 힘들어라. 자, 가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고도가 억수로 높잖아. 1250m 막 등고성 향해 촘촘촘촘촘 하다가 갑자기 붕 이렇게 넓어졌단 말이야. 그 다음 밭 기호들이 있지. 그럼 고도가 막 이렇게 높은데 700m 이상으로 높은데 뭔가 평평하고 밭 기호도 있고 그러면 얘는 고이 평타면이겠네. 이해되나? 자, 그러면 이 동네는 신생대 3기 때 융기한 곳이다. 맞다. 그지? 자, 그 다음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토양 유실이 심하다 했는데 너희 생각해봐. 여기도 산이었으니까 옛날에는 나무가 있었을 거야. 근데 그 나무를 다 베고 배추 같은 거 심었단 말이야. 그럼 너희 생각해봐. 나무가 뿌리가 깊어가지고 그 흙을 꽉 쥐고 있을 때랑 배추 뿌리가 그 땅을 쥐고 있을 때랑 뭐가 이게 토양 유실이 심하겠어. 비가 많이 오면 얘가 토양 유실이 심하겠지. 자, 그래서 식생이 파괴됐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토양 유실이 심하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기온 역전 현상은 기후할 때 배우겠지만 얘는 분지 지역에서 나타나. 아직 안 배웠어. 땡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땡이라는 거지.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올라가면 서늘해지죠. 기온 내려가잖아. 연평균 기온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 답은 1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